그래서 이거 그냥 명판 안 들어간다고 해서 돈 10만 원 받자고 이렇게 해줬다가 나중에 몇천 깨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부동산 채널 박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경제도 어려운데요. 자꾸 이상한 사기 수법들이 등장해가지고 서민들의 시름을 더욱더 깊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황당한 사기 사건, 한 집에 20명이 속았다. 네, 정말 날로 사기 수법이 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기 수법인지 좀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공인중개사님들 있잖아요. 공인중개사님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자료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당근마켓을 이용한 이 사기 사건을 주의하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공지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실 위조 공인중개사 집주인 사칭, 신분증 위조 대포폰, 대포통장 사용, 그래서 당근 접속 아이디 수시 변경으로 검찰이 잡는데도 굉장히 큰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데 계약금, 잔금 편취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사례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제가 좀 보기 쉽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 이 오피스텔은 월세 1000에 12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음을 참고하십시오. 근데 실제로는 뭐 1000에 70에 주겠다, 1000에 50에 주겠다 막 이랬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혹해가지고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젊은 20대나 30대 뭐 이런 분들이 사회초년생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싸다고 덜컥 계약해서 피해자들이 지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시면은 일단은 이 사기꾼이 이렇게 있죠. 사기꾼. 그래서 이게 제가 1번, 2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직방, 다방, 뭐 부동산 네이버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핵심 보니까 이제 공시를 노린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집 보러 가겠습니다 하고 공시일 경우에는 이제 뭐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집들을 찾는 게 이 사기 수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집주인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공실이니까 시간이 나면은 이제 가가지고 직접 이제 보여주는데, 만약에 시간이 없거나 좀 멀리 나와 있는데 손님이 왔다 그러면은 종종 이렇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이게 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 좀 아는 사기꾼이겠죠. 그래가지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에 그 집의 등기부 등본 소유자 이름을 확인해가지고 신분증, 통장 이런 거, 대포 통장 막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기 준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에 2번 요 당근마켓에 매물을 거꾸로 자기가 올리는 거예요. 자기 물건도 아닌데. 그런데 시세가 1000에 90인데 만약에 500에 60에 이런 식으로 광고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방이나 직방이나 네이버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인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면 공인중개사 인증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관계를 여기에서 먼저 한번 거르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당근마켓은 이것을 악용한 것 같아요. 당근은 부동산 플랫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소유자나 공인중개사인지 사실관계가 증명되지 않아요. 그냥 몇천 원 내면은 그냥 광고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자도 아닌데. 그런데 이제 당근마켓 유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올라오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엄청 싸니까 당연히 전화를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가격이 굉장히 싸게 나왔네요. 집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네 보세요 해가지고 앞에 가면은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요. 먼저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가셔갖고 보세요. 뭐 이러는 거죠. 들어갔는데 집도 깨끗하고 가격도 싸고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데는 한 집에 20명 이상이 사기를 당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너무 싸게 놓으니까는 집 보러 하루에 막 수십 명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는 사람들끼리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게 경쟁이거든요. 경쟁. 내가 봤는데 엄청 싼 집인데 사람들이 계속 보러 와.
불안하죠. 그러면 사실관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덥석 그 통장에다가 입금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신분증도 있고 등기부 등본도 다 띄워서 다 주고 통장도 본인 이름이야. 이거는 부동산 하는 사람들도 속을 수 있어요. 이렇게 위조를 해버리면. 그런데 이제 부동산들은 실거래가 증명할 때 주민번호를 넣으면은 이게 있는 주민번호인지 가짜 주민번호인지 이제 검증이 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막 이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모르게 그냥 막 계약금을 넣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기 수법 때문에 피해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 보니까요, 당근마켓 부동산 직거래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부동산 매물이 22년도에 14만인데 24년도 작년에는 65만, 올해는 더 늘어나고 있겠죠. 매물수가 이렇고요. 이 중에서 실거래로 거래가 되는 게 거의 6만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확인된 집계만 이러니까 확인 안 된 건까지 포함하면은 이것보다 실거래 건수가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전하게 들어가서 잘 살면 모르겠는데 이런 사기 사건들이 지금 계속 생기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는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기꾼들 때문에 중개사들도 지금 피해를 보는 중개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서치하다 보니까는 안전하게 당근부동산 거래하는 방법, 성공 후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는 사장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혹시 월세가 늦게 나갈까봐 해서 어제 당근에 매물을 올려드렸는데 오늘 보신 분이 계약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혹시 부동산에서 대피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부동산에서 네, 대서비는 각각 10만 원씩입니다. 이 부동산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로 일어난 모양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는 당근으로 거래 시에는 상대방분 신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직거래 계약으로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도 간혹 계셔요. 이렇게 친절하게 문자를 보내주면서 각각 10만 원이니까 20만 원이겠죠. 20만 원 받고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을 해주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무 일 없이 거래가 되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개사가 이 집을 전에 뭐 계약을 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런데 요즘에 부동산 중개사님들 아마 한 번쯤은 다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 집을 계약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대뜸 와서 계약서를 좀 작성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함부로 하실 게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가 구분 대서, 대필 있어요. 대서는 명판이 들어가는 거고 대필은 명판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명판이 안 들어가면 나한테 책임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 상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 대법원 판례인데요. 공인중개사는 중개 행위 없이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 작성 교부를 하면 안 된다. 만약 중개 행위 없이 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있었더라 하더라도, 이 대필 명판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이게 납득이 안 되죠. 명판이 안 들어가는데 내가 책임을 왜 지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주의 의무. 왜 명판이 안 들어갔는데 주의 의무가 필요하냐? 너희들은 공인이다, 공인중개사잖아요. 공인중개사. 공인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 의무가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행히 대서 대필해서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사기꾼 안 만나면 돼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게 사기꾼에 엮여가지고 이게 대필했다가 이게 손해배상 책임으로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피해 보상액의 전체를 다 보상할 필요는 당연히 없겠죠. 교통사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서 박았어. 그러면 100%죠. 그런데 옆에서 박았어. 그러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 7대3, 뭐 8대2 이런 식으로 비율이 정해지잖아요. 이것도 100%는 아니지만 비율이 10% 내지는 20%가 잡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명판 안 들어간다고 해서 돈 10만 원 받자고 이렇게 해줬다가 나중에 몇천 깨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서 대필로 인해서 개업 공인중개사분들이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가 있어야겠다. 이렇게 저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뿐만 아니고 상가도 직거래가 늘어나고 있어요. 당근마켓 뭐 이런 데도 상가 매물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던데,
상가는요, 권리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피해 유형으로 보니까요,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떼인 경우가 70% 가까이 돼요. 이게 제일 크고요. 그리고 도배, 장판, 뭐 가스, 하자, 보수, 임대인과의 다툼 이런 것들이 20%가 있고, 그리고 임대인이 아닌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을 하는 이중 계약이 11%로 나타났다. 상가는 말 그대로 권리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거쳐서 이렇게 중개를 하시는 게 좋겠다. 공인중개사비 몇십만 원 아끼자고 몇천만 원 손해볼 수 있는 리스크를 감당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올바른 처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이런 사기 안 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부동산 채널의 박소장이었습니다.